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재즈 음악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재생을 합니다. 너무 긴장되는 음악을 듣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재즈 음악을 먼저 듣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칼 북쉘프 스피커가 재즈 음악에 과연 잘 어울릴까? 클래식 음악에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저와 유사한 경험을 별로 못 해보신 분들은 아유, 포칼 스피커로 무슨 재즈 음악이야, 포칼 스피커로 무슨 뭐 클래식 음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저도 진짜 소프라 시리즈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많은 앰프를 매칭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포카라고 같은 회사인 네임 오디오 제품을 매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소프라 시리즈의 정석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앰프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네임 오디오는 뒷클래스 방식 앰프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소리가 얇거나 차갑거나 그런 스타일로 음을 튜닝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지금 소프라 원의 실 판매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앰프다 보니까 뭐 혹자분들은 그게 매칭이 맞냐, 가격 매칭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포칼과 네임 오디오가 같은 회사인데 사실상 소프라 시리즈 전용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앰프다 보니까 매칭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소프라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톨브형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볼륨 상태에서 뭔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닥으로 이렇게 저음이 쫙 깔리면서 중후하고 찐득하게 이렇게 쫙 깔리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는 똑같이는 안 나오죠.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죠. 사실상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고급이 아닌 게 아니죠. 가격은 동일한데 크기가 작으면은 왜 작겠어요? 디자인 때문에 작게 만든 게 아니죠. 더 고급 소재로 더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더 고급스러운 만듦새로, 부품으로 더 럭셔리한, 더 높은 그레이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피가 작아진 것이죠. 똑같은 대역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대역을 더 고급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급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포카르라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소프라 시리즈는 확실히 타사로 보자면은 타사의 플래그십 라인업과 비슷한 느낌의 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북쉘프 스피커의 스피커만 무게가 19kg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20kg인가 하고 스탠드가 19kg인가 할 거예요. 스피커 하나만 20kg 가까이 되고 스탠드도 그거에 준하는 굉장히 중량급 스탠드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북쉘프 스피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탠드는 필수라고 해요. 예컨대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북쉘프 스피커를 사셨는데 전용 스탠드가 60만원 70만원 하는데 그 전용 스탠드를 무조건 필수로 구매를 하시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이엔드급 사운드를 북쉘프 스피커로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탠드를 거의 무조건 쓰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런데 포칼 소프라 원이나 디아블로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비용 내에 최고급 전용 스탠드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그레이드 차이가 타사의 북쉘프 스피커하고 그레이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드의 품질 자체에도 스탠드의 무게만 19kg에서 20kg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묵직한 견고한 스탠드를 제공을 하죠. 음질적으로도 확연하게 그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정말 품질 좋은 스탠드를 제공하는 거죠. 저 스탠드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100만 원 가량 합니다. 정가가 100만 원이 좀 넘어요. 디아블로 유토피아 쪽 스탠드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따로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견고하면서도 굉장히 품질 좋은 스탠드를 음질을 위해서라도 같이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더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하이엔드 오디오를 아직 뭐 익숙하게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스탠드야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 아니야? 스탠드는 그냥 뭐 제품을 높이 맞추기 위한 용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하이엔드 제품이 되면은요, 스탠드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도 음질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톨보형 스피커를 사용하면은 좀 더 진득하고 중후하고 그윽하게 바닥에 깔리는 중저음을 더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런 중저음의 느낌이 꼭 있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닥에 깔리는 찐득한 중저음만 살짝 덜 나온다 뿐이지, 사실상 소프라 시리즈는 중저음의 밀도감이 굉장히 진하게 재생되는 스피커입니다. 소프라 시리즈가 초기에 출시했을 때는 오디오적인 쾌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소리가 좀 세고 좀 강하다 그렇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용을 해보시면 에이징을 조금 하고 사용하시면은요, 의외로 포칼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사운드의 밀도감이 좋고 중저음이 진하게 나오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소프라 1뿐만 아니라 소프라 2도 그렇고 소프라 3도 그렇고요. 소프라 3는 또 유독 더 그렇죠. 그런데 소프라 1이라고 해서 음을 가볍게 내는 게 아니라 소프라 1도 상당히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든지 진한 느낌이 꽤 우수해요. 사실 이런 정도의 음을 들으시고 자극적이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유저는 흔치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에는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앰프를 좀 약하게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포칼 스피커인데 약간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소프라 시리즈의 앰프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 앰프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매칭을 하면서도 좋은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저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권장을 몇 년 전부터 저도 해왔었죠. 재즈 음악을 지금 몇 곡째 듣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원래가 저는 퇴근할 생각을 안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업무를 해놓지 않으면 퇴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냥 듣고 싶은 곡 계속 듣는 거예요. 음악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감성적으로도 만족을 해야 뭔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음질의 평가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거나 감성적으로 뭔가 동기화가 되거나 이런 공감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편하게 감상을 해야 뭔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즈 음악을 계속 지금 틀어놓으면서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스피커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울림이 커요. 그리고 재즈 음악은 소리를 흘려내는 장르거든요. 적절한 울림과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00% 소리로만 음악을 표현해버리면 그 뻣뻣해서 못 듣죠. 너무 직접적이고 뻣뻣해서 음악성이 떨어지죠. 적절한 잔향미와 적절한 울림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향미와 울림이란 요소가 그 유명한 말에서 공기 반이라는 뜻이에요. 공기 반의 뜻이 울림과 잔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모닉스와. 그런데 톨보이형 스피커만 그런 울림과 하모닉스와 잔향미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소프라 1도 웬만한 톨보이형 스피커 못지않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저음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영역대는 더 저렴한 톨보이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품 자체가 고급이고 통의 용적 자체는, 전체 용적 자체는 작지만은 저 용적만 하더라도 아마 한 40Hz대까지는 무리 없이 재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45Hz까지 재생을 하면은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필요한 저음을 대부분 다 재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30Hz 정도까지 재생을 하면은 그 음역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반 가정에서 30Hz대까지 재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톨보이형 스피커와 대형급 톨보이형 스피커와 동일하진 않지만은 오히려 예컨대 30Hz에서 20Hz대 그 음역대에만 사람이 구분하기도 참 쉽지 않을 뿐더러 일반 아파트 가정에서 별로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단점을 야기시키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그 초저음역대만 재생을 좀 덜한다 뿐이지 오히려 대부분의 음악대, 음악의 정보를 형성시키는 40Hz에서 20kHz까지의 음역대에는 지금 소프라 1이 비슷한 가격이나 오히려 좀 더 비싼 톨보이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재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저음이 부족하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스피커 위치에서 나오는, 그리고 스피커 위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무대감을 형성하면서 훨씬 더 넓게 하모닉스를 펼쳐내면서 함께 재생을 하는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의 분위기와 운치를 형성해 주는 데 필요로 하는 중저음의 재생력, 중저음의 밀도감이나 찐득함이나 볼륨감이나 감미로움의 느낌은 너무 잘 재생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쉽다거나 단점이라고 지적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특하고 우수하게 잘 재생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정도면 재즈 음악하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오히려 그냥 중저음만 퍼대대하게 많이 재생하면서 약간 중역대의 표현력을 좀 답답하게 표현을 하는, 하이엔드적이지 않게 표현을 하는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간단하게 멘트 좀 정리를 하려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트북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옆에 커피 한 잔 놓고 약간 더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디건도 벗어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이렇게 지금 평소 같지 않게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재즈 음악 듣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멘트를 해봤습니다. 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I'm trying to hold my breath, let it stay this way. Can't let this moment end. You set off a dream with me, getting louder now. Can you hear it echoing? Take my hand, will you share this with me? 'Cause darling, without you, all the shine of 1,000 spotlights, all the stars we steal from the night sky wi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Towers of gold are still too little. These hands could hold the world, but it'll never be enough, never be enough for me,
su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Hey, hey, hey. Hiding in a hiding place where no one ever goes. Put it in your pantry with your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스킨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손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보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lov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네, 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청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자세가 조금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제품은 포칼의 소프라 1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앰프 매칭은 네임 오디오하고 포칼하고 같은 회사라는 것은 이제 저희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죠? 브랜드는 다르지만은 포칼의 네임 오디오가 흡수 합병이 되면서 네임 오디오는 이제 포칼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포칼 소프라 시리즈를 위해서 탄생을 했다. 별도로 전용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앰프가 바로 노바 P2입니다. 저희 청음실로 청음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북쉘프 스피커에 대한 정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더 추가적인 문의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북쉘프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다. 그리고 북쉘프 스피커에 대한 음질도 녹음해서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라 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자체가 절대로 저렴한 스피커가 아닙니다.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 스피커의 무게가 소프라 2의 경우가 55kg, 소프라 3의 경우가 72kg, 소프라 1이 한 20kg 정도 할 거예요. 가격 대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 대비 가장 무거운 스피커입니다. 자, 무거운 것과 비싼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 무거우면 그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만듦새가 우수한 거죠. 그리고 무거운 스피커일수록 구동이 어려워지지만은 훨씬 더 강력한 사운드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급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포칼 소프라 2 기준 5, 6년 전쯤에 출시를 했을 때 출시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12,500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또 올랐죠. 아마 지금은 한 15,000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소프라 1의 경우도 해외 가격을 그냥 환율만 적용하더라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굉장히 최고급 스피커 라인업입니다. 포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가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위로 유토피아 시리즈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소프라 1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뻔해요.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훨씬 더 좋은 스피커입니다. 음질을 들어보더라도 뭐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더 좋다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당연히 더 좋은 스피커예요.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오로지 성능만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포칼 소프라 시리즈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상당한 사치품에 해당되죠. 사실상 단순히 음악만 들을 것 같으면 꼭 이렇게 비싼 제품을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절대로 저렴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부피가 같은 가격이면 부피가 더 큰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부피가 작은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부피가 작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부피가 작은 이런 북쉘프형 스피커 중에서 정말로 이 톨브형 스피커에 비해서 음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북쉘프 스피커가 크기가 작으면서 무게가 가벼우면은요, 사실 톨브형 스피커보다 냉정하게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지죠.
북쉘프 스피커의 장점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소프라 원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톨브형 스피커 대비 성능이 월등히 더 우수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북쉘프 스피커도 강력한 사운드, 깊이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서는 안 돼요. 8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가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도 소형 북쉘프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피가 작은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폐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는 부피가 작은 게 아니죠. 일단 좌우 폭부터가 웬만한 톨브형 스피커보다 더 넓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용 스탠드 매칭하고 그러면은 부피가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선호도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인치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북쉘프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하이엔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도 인정받는 북쉘프 스피커의 대표 모델이 소프라 1이나 디아블로 유토피아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정말 비싸요.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진짜 좋은 음질을 내기 위해서는 앰프도 저렴하게 매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아블로 유토피아로 진짜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절대로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소프라 1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디아블로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이엔드급, 대표적인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 만듦새도 매우 우수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거 진짜 럭셔리하게 생겼다, 고급스럽게 생겼다, 비싸 보이게 생겼다, 그러면서도 성능적으로도 고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소프라 1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근데 음질이 디아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칭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도 매칭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정성 매칭으로 매칭을 했다 보니까 지금 노바 P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바 P로 매칭을 하면은 1,000만 원은 당연히 넘어가죠. 노바 P 자체의 가격도 꽤 비싼 앰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는 1,400만 원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피커의 가격과 앰프의 가격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엄청난 박앤 세일이죠. 브랜드의 네임밸류와 제품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성능을 감안한다면은 그다지 비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렴하게 매칭을 한다면은 네임 오디오에 가격 대비 정말 고성능의 앰프가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니티 102라고. 물론 유니티 102로 매칭을 하면은 약간 어색하지 않나? 약간 불안하지 않나?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노바 P하고 동일한 정도 수준의 음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네임 유니티 102만 매칭을 하더라도 소프라 1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유전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꽤 잘 구현이 된다.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스피커 가격에 100 몇십만 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800만 원대 세트 구현이 가능할 거예요. 스피커의 원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800만 원대의 소프라 1의 전용 스탠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비용인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약간 더 하더라도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캄 SA35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캄 SA45하고도 매칭이 잘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소프라 시리즈는 노바 P하고 좀 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바 P하고 비교하셔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질을 감상을 해봤을 때 소프라 1과 네임 오디오와의 매칭을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확실히 중고음역대의 표현력이 매우 우수하죠. 투자 대비 굉장히 우수하죠.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한 톨브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우수하죠. 일단 톨브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대로 중저음의 양감이 더 부풀어지게 되고, 그 중저음으로 인해서 부밍이 발생한다거나 공간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울려요. 쿵쿵쿵쿵 하면서 울린다거나 뭉뭉뭉 막 이렇게 울린다거나, 그리고 뭔가가 그 저음으로 인해서 그 저음이 나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저음의 울림이 내 몸까지 같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 요소가 내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아 이거 다른 집으로 전달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와 뭐 이렇게 울려, 그런 울림의 느낌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1차적으로 볼륨을 못 올립니다.
저음이 먼저 부스팅이 되고 저음의 울림이 가중되어서 볼륨을 못 올리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고음의 해상력이나 중고음의 스케일감이나 중고음의 뻗침이나 중고음의 펼쳐짐도 방해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볼륨을 원활하게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톨보형 스피커의 중저음 때문에 볼륨을 못 올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볼륨을 못 올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볼륨을 못 올리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저음의 울림이 부담스러워서 못 올린다는 것은 그건 시끄러운 거하고는 또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저음이 없더라도 볼륨을 올리면은 시끄러워지는 것 때문에 볼륨을 못 올리죠. 그런데 이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음질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소프라 1이나 디아블로 유토피아나 거기에 네임 노와 P 정도를 매칭을 하시게 되면은요, 볼륨을 꽤 올려도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음질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 음질이 피곤하고 공격적이고 까칠하고 차갑고 이런 쏘는 느낌이 들고 좀 자극적이고 그러면은 시끄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뭐 여성 보컬을 듣는다거나, 여성 보컬은 사실상 중저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장르죠. 피아노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감미롭고 서정적인 연주 음악 같은 걸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다지 볼륨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연주 음악 같은 거를 들을 때 사실상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볼륨을 좀 평소에 내가 듣던 것보다 볼륨을 적게는 2, 3dB에서 많게는 한 5dB, 6dB 정도를 더 올리더라도 음질 자체가 일단은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오디오 활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볼륨을 약간 더 높여서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톨보형 스피커는 풀 스케일이잖아요. 풀 스케일. 톨보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음도 있고 중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심지어는 저음을 내는 우퍼 유닛이 2개 있는 제품도 있고 심지어는 3개 있는 제품도 있죠. 그리고 그 울림통 자체가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는 한 3, 4배에서 많게는 5배, 6배가 울림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울림 자체가 풀 스케일로 나올 때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쉘프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런 풀 스케일로 사운드가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촉감의 음악을 들었을 때 볼륨을 좀 올리더라도 타격감이 심하고 좀 공격적인 느낌에 깨지는 듯한 그런 장르의 음악을 트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인 느낌의 연주 음악이라든지 여성 보컬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는 볼륨을 조금 더 올려도 그 느낌이 시끄럽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처럼 볼륨을 올렸을 때 중저음이 과도하게 울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울리는 느낌이 적어서 다른 집으로 낮은 음역대의 울림 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북쉘프 스피커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뭔가 심리적으로도 지금 사이즈가 톨보형 스피커에 비해서는 작으면 저 스피커로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더라도 감미롭고 나긋하게 음악을 듣는 거, 재생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격으로 부피가 큰 톨보형 스피커를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디자인이나 만듦새나 만들어진 소재로 보더라도 같은 가격에 부피가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만듦새나 재질이나 마감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작은 제품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 디자인이나 만듦새가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소프라 1 같은 스피커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건일 수 있다.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는 네임 10이나 아캄 SA35나 이런 정도를 매칭을 하더라도 음질 자체는 꽤 괜찮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올인원 앰프들하고 매칭을 하셨을 때 텔레비전 양옆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HDMI 연결하셔가지고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우수한 음질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작다라고 해서 장르를 가리느냐, 아까 제가 이제 다른 영상, 먼저 찍은 그 멘트에서도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포칼 스피커가 특히 이제 소프라 시리즈가 재즈나 클래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사용을 덜 해보신 분들이에요. 아직 경험을 덜 해보신 분들입니다. 포칼 소프라 시리즈는 매칭을 잘 하면은요, 클래식 재즈에도 잘 어울리고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가볍지가 않아요. 포칼 소프라 시리즈는 스피커가 무게도 무겁지만은 재생하는 음질 자체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저음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스피커보다도 부피 대비 중저음이 가장 밀도 있게 나오는 스피커가
이 소프라 시리즈예요. 그래서 무겁죠. 사운드의 밀도감도 있고 중저음의 그 옹골찬 느낌이라든지 진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도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매칭을 아주 엉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에이징이 좀 된 상태면은 클래식이나 재즈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꽤 괜찮아요. 그런데 소프라 시리즈가 인기가 좋고 평가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클래식 매니아라고 해서 오로지 클래식에만 어울리는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최신 트렌드의 음악은 재생력이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럼 딱 그냥 디자인만 봐도 너무 클래시컬하게 생긴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로지 클래식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가족분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K-팝 데모넌트스 음악을 좀 듣고 싶다거나, BTS 신보가 나왔으니까 BTS 음악도 좀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블랙핑크 음악도 좀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최신 팝송도 좀 들어본다거나, 뉴에이지 음악도 좀 들어본다거나, 각종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음악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데드풀 OST 음악도 한 곡 틀었습니다만은 영화 OST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격렬해요. 근데 오로지 디자인이 클래시컬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한 소리만 내는 그런 스피커들의 경우는요, 통의 울림이 너무 벙벙거리다 보니까 정확한 사운드를 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이 많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들이 고성능의 스피커라는 게 클래식 재즈에도 어울려야 되지만은 이런 전자음악의 재생이라든지 대중가요 음악의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나믹한 이런 배경음악, OST 음악 이런 음악의 재생이라든지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했을 때 스포츠, 영화, 뭐 오디션 이런 프로들의 이런 컨텐츠들의 재생력도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를 재생을 했을 때의 재생력도 우수하게 재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운드적으로 성능이 좋아야 되고 모든 장르에 대한 재생력이 대응력이 좋아야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프라 시리즈는 제가 오늘 뭐 데드풀 OST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쉘프 스피커가 어지간해서는 소화하기가 힘든 정도의 다이나믹을 구현하는 음악이에요. 그런데 꽤 제법 잘 소화를 해주고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감, 동일한 수준의 볼륨으로 그냥 그 울림이 많은, 나무통에 울림이 많은 벙벙거리는 스타일의 북쉘프 스피커나 박스형 스피커에 재생을 하잖아요. 그럼 우퍼가 그냥 까봐져 버려요. 우퍼가 까봐진다고 하면은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버벅 거려버려요. 버버벅 거려버려요. 그리고 통이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사운드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저음의 통제가 안 돼버립니다. 저음의 맺고 끊음이 안 돼버려요. 북쉘프 스피커에서 이렇게 단단한 사운드가 나오려면은 톨로버형 스피커보다 앰프가 더 좋아야 됩니다. 앰프가 강력해야 돼요. 앰프를 너무 음색형으로 매칭을 해버리면은 가볍고 음색이 예쁘다는 스타일, 특히나 또 중립적이다는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을 해버리면은 메가리가 떨어집니다. 텐션감이 강한 앰프를 매칭을 해줘야 그런 다이나믹한 표현력을 북쉘프 스피커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톨로버형 스피커는 울림통이나 베이스 유닛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앰프가 오히려 약해도 중저음의 무게감이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헤비한 느낌이 나와주지만은 북쉘프 스피커는 울림통이 작고 오프 유닛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느낌의 텐션감이나 볼륨감을 느끼고 싶으면은 앰프에 투자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라 1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자체가 중저음의 밀도감과 중량감이 워낙 좋은 북쉘프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고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독 부피가 큰 스피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포칼 스피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또 다른 북쉘프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걸출하게 추천드릴 만한 북쉘프 스피커 또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